여기 1994년을 돌아보며 과거로 닿지 못할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94년도 어느 저녁밤, 디자이너라는 꿈을 쫓는 한 여학생은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입니다. 2023년 청춘도 그러하듯 94년도에도 청춘은 똑같았습니다. 여자의 대학 시절, 2년도 만나고 디자이너라는 꿈도 쫓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목표, 남자의 사랑,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대체 여자는 뭘 놓고 왔길래 94년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92년도, 93년도, 94년도가 되면서 23년도 청춘들도 누구나 그렇듯이 20대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민들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1994년 늦은 밤, 여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꿈을 쫓기 위해 유학을 가느냐, 남자랑 있느냐. 이 남자와 가까이 있기를 선택하면 나의 꿈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나의 꿈을 쫓는다면 이 남자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죠. 고민 끝에 결국 여자는 만났던 남자와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꿈은 직감대로 세월이란 놈이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복들이 찾아오죠. 꿈보다 더 값진 자신을 닮은 여자아이도 낳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련한 정도의 평범한 94년도의 한 여자의 선택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 편지는 94년도의 청춘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딸이 쓰는 편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꿈 대신 선택된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였죠. 94년도에 모든 걸 놓고 나를 선택해준 그녀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스토리는 장혜진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스토리에 자신만의 감성을 더해주실 오늘의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널 사랑했지 아무 이유 없어. 조연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자카파의 조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94년도의 노래를 듣고 어머니가 딸에게 쓴 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청춘을 놓고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가사로 저는 느껴졌어요. 제가 또 이제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근데 어머니 꿈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군인이셨는데 저를 선택하시고 군인을 못 하시고 모든 게 무너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근데 이 아들내미가 이게 진행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아이 낳으신 분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물론 포기하셔야 되는 게 있었겠지만 용진 씨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청 훨씬 더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꿈을 내가 빼앗았다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발상 자체가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만들어줬다는 임양숙 씨 감사합니다. 편의점 좀 말아먹은 거는 조금 음악하신 지 몇 년 되시죠? 19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데뷔한 지 16년 정도.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수가 되신 건가요? 이제 재즈 피아노를 배우러 간 학원에서 숙제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반주를 해와라. 근데 그걸 반주하면서 제가 이제 불렀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현아는 노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고3 때 엄마 이걸로 대학 가기가 더 쉽대. 노래로 나 피아노 잘 못 친대. 노래로 대학 가기가 더 쉽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고3 때 배워서 대학을 갔죠.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엄마는 엄청 좋아했죠.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현 피아니스트라고 저장돼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었어요, 엄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직도 회사를 다니시길 원합니다.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나 봐요. 부모님은 확실히 자식이 되게 안정적으로 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래 한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노래를 들을 때 이제 멜로디파나 가사파가 있습니다. 혹시 현아님은 어떤 파신가요? 저는 가사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가사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쓴 노래 중에 리버라는 노래가 있는데 꼭 당신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누군가라도 흐르는 강물을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평생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또 그럴 거다. 네, 또 그럴 거지만 상처받을 줄 알면서 하는 게 다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혹시 플러팅 기술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없는데 수지가 이상한 거 하나 막 이렇게 웃어야 된대요. 이게 어우 아니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막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제 뭐 10분 동안 말 안 하다가 저는 진용진입니다. 이런 것만 해도 한 명은 웃어. 그 사람만 공략하면 돼. 그 사람만 보고 그냥 계속 개그를 치면 되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행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목이 쉬잖아요. 그럴 때 방법을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다 같이 웃을 때 막 이제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을 때 소리 안 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멘트는 약간 내려야 돼. 아니 근데 하면서 이제 딱 질문하면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연아님하고 저하고 그 플롯 네. 제가 만든 이 시나리오대로 재해석 하시겠습니까? 네. 와! 일단 장혜진 선배님 버전이 엄청 슬프잖아요.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못 부를 것 같고 일단 우리는 약간 좀 더 컴팩트한 느낌, 약간 심플한 느낌, 감정 표현도 조금 몽글몽글한 사운드로 가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EP도 괜찮고 따뜻한 느낌의 사운드를 채워놓고 뮤트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 그럼 제가 좀 많이 채워서 좀 넣어볼게요. 그리고 제 노래 진짜 느리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완전 정말 딱 앞에 붙게 딱 이렇게 딱 가야지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이 감성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오히려. 지금 좋아. 또 다른 보이싱 한번.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좀 어려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 노트 몇 개씩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벌스 2에서는 기타가 나오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좋네요. 이제 쌉입니다. 일단 리듬 있는 상태로 한번. 퍼커션 유발. 퍼커션 종류 좋죠. 2절은 어떻게 리듬을 80년대 그 드럼 사운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체적인 사운드는 그냥 딱 이렇게 가면 좋고 거기는 이제 띠린 맨 마지막에 두 노트는 오토메이션으로 약간 줄여도 될 것 같아. 네. 사랑하는 지를 내가 2일도에서 끝나니까 3박부터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완벽.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스토리의 감성도 좀 느껴지게 편곡이 된 것 같고 몰입해서 부르면 무조건 울어요. 70%만 몰입해야지. 오늘 밤 그대에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에 글로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외로이 텅 빈